안녕하십니까.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남태훈 본부장입니다. 또 오늘 새로운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과거에 모든 규제가 통틀어서 집약돼 있던 부동산 규제였다라고 평가하는 2017년도에 8.2 대책, 또 그 후에 부동산 시장이 진정되지 않으니까 또 한 번 고강도 대책을 발표했던 2018년도에 9.13 대책에 이어서 바로 오늘이죠. 12월 16일도 그 전에 나왔던 대책들과 못지않는 강력한 그 규제 내용을 담은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도대체 그 내용이 뭔지 오늘 빠르게 한번 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면은 시장 평가가 굉장히 어떤 많은 이제 부동산 규제책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니까 정부에서 좀 추가 규제를 내놨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크게 4개예요. 첫 번째는 대출 규제가 강화된 것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각종 주택에 대한 보유 부담, 또 세금 부담을 더 지우겠다라는 겁니다. 세금을 강화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 한마디로 조금 편법으로 증여한다라든지 자제분들한테 돈 줘서 집 사지 마라. 그거예요. 시장 관리를 좀 투명하게 하겠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좀 시장이 좀 불안하니까 좀 실수 좀 위주로 해가지고 공급을 많이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내용까지 이 전방위적으로 규제에다가 공급 내용까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만 좀 핵심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이 대출 규제인데요. 이 대출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됐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과거 현재 이 투기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그러니까 LTV죠. 주택담보대출의 비율이 굉장히 낮았어요. 몇 프로였냐면 40%로 낮게 적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만약에 9억이 넘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9억까지는 40% 해주되 9억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로 낮게 적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다 써 있는데 9억 이하는 40%, 9억이 이상 되는 부분은 20%로 이게 차등해가지고 LTV를 적용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실제 이 사례를 두고서 한번 대출이 얼마나 나온지를 비교해보면은 대출이 적어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투기지역이라든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약 14억 원 되는 주택을 구입했을 때 현재 LTV 40%로 적용하면은 대출 금액이 약 5억 6천만 원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9억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LTV를 축소해가지고 차등 적용을 시켜버리면 얼마를 받을 수 있냐면 4억 6천만 원, 약 1억 원 정도 대출 금액 자체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대출을 많이 안 해주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또 추가로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 초고가 아파트, 그러니까 시가로 했을 때 약 15억 원이 넘는 이런 초고가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애초에 주택담보대출을 금지시켜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싼 집 사지 말라는 얘기예요. 대출 가지고. 초고가 주택은 아예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라는 점, 이것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가 됐죠. 근데 아직도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가지고 초고가 주택이 아니라면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서 주택 구입할 수는 있어요. 자, 근데 그 요건이 강화됐다라는 거죠.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요건. 자, 현행 같은 경우에는 어땠냐면 1주택 세대가 2년 내에 기존의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또 무주택 세대는 이 고가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전입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면 이 고가 주택의 기준이 기존에는 공시가격 9억 원이었는데, 자, 이게 시가 9억 원으로 변경이 되죠. 자, 이렇게 변경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시가격 만약에 9억이라면 현재 아파트 같은 경우에 공시가격이 시세 반영 비율이 약 70%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공시가격 9억이라고 하면 시가로 따졌을 때는 10억 원이 넘는 이 규모의 아파트를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시가 9억 원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과거처럼 10억 원이 넘는 주택을 주택담보대출로 받을 수가 없겠죠. 그런 내용이고요. 여기에다가 또 투기지역이라든지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뭐 1주택 세대가 주택을 구입하던 아니면은 이 무주택 세대가 구입을 하던 1년 내에 전입을 하고 또
처분까지 해야 되는 그 의무조항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은 실제 네가 진짜 거기에 거주하려는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겠다. 그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해서 그간 이 갭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해서 갭 투자하는 사람들을 막겠다라는 대책이 또 추가가 됐습니다. 보면은 이 사적 보증,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서울 보증 같은 경우에는 제한이 없었는데 이 서울 보증도 제한을 공적 기준으로 다 제한을 두겠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여기에다가 이 전세자금 대출을 만약에 내가 실행을 받았을 때, 전세자금 대출 받았을 때 추가로 신규 주택을 사는 거를 제한하겠다라는 내용이 또 추가됐어요. 자, 이게 뭐냐면 기존에 같은 경우에는 이 금융회사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차주에, 그러니까 전세 대출을 받은 사람의 주택수를 확인해가지고 2주택 이상이 만약에 보유했을 때에는요, 전세자금 대출을 만기가 도래했을 때 연장을 안 해주고 만기에 끝나게끔 돼 있었어요. 과거에는 그렇게 돼 있었는데, 자, 이거를 어떻게 바꿨냐면요, 만약에 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 시가가 9억이 넘는 주택을 매입을 하거나 사거나 혹은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경우에는 아예 전세 대출을 회수를 해버립니다. 대출을 받았던 금액을 회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면 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나는 다른 데다 또 그 대출 금액을 이용해서 집을 사는 이런 갭 투자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거 아예 막아버리겠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세금이 다 강화되기 시작했어요. 자,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 조정됩니다.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공정시장 가액 비율 현실화, 그 기준시가 현실화라든지 아니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높임으로써 종부세가 실제로 부과되는 그 금액이 점점 높아지게끔 현재 구성이 돼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종합부동산세 세율 자체도 추가시켰습니다. 지금 현행보다 개정된 거는 0.1%에서 0.2% 이상 최대 0.3%까지 현재 그 종부세 세율에서 상향을 시켰고요. 만약에 3주택 이상에다가 아니면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 이상이라면 적게는 0.2%부터 많게는 0.8%까지 추가를 시켰어요. 한마디로 종부세 엄청나게 세율 강화시켰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다가 세금을 이렇게 강화한 만큼 또 이렇게 마냥 세금만 강화하면은 조세 저항이 일어나니까 또 당근도 살짝 주긴 했네요.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예전에 종부세에 대한 그 내용 하면서 말씀드렸던 건데,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고령일 경우에나 아니면은 장기 보유했을 경우에 종부세를 좀 감해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맥시멈이 70%였거든요. 감면되는 그 비율이. 근데 그거를 80%까지 높인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세세하게 살펴보면 원래 고령자 감면 같은 경우에는 60세부터 해가지고 10%, 20%, 30% 이렇게 그 감면율이 있었는데, 공제율이 있었는데 이거를 20%, 30%, 40%로 높였어요. 그리고 장기 보유 공제율은 그대로 변동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과거에는 맥스가 70%였던 게 지금 바뀌어서 최대 80%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나이 들어가지고 주택 한 채만 갖고 있는 분들, 근데 뭐 요충지에 갖고 있는 분들은 주택 가격은 계속 오르잖아요. 이런데 내가 실제로 소득이 없으니까 세금 부담이 됐던 분들은 1주택으로 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제해 줄 테니까 1주택으로 남으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시가격도 또 현실화가 되죠. 역시 공시가격 현실화는 꾸준하게 되고 있는데 아직도 미미합니다. 아직도 70% 수준이에요. 아직도. 근데 이거를 점점 더 높이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공시가격 높이면 종부세 당연히 늘어나겠죠. 자, 그리고 또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거주 요건을 추가합니다. 자, 무슨 내용이냐? 원래 우리가 기존에 1주택자 같은 경우에 10년간 장기 보유하면은 최대 장기 보유 특별공제 80%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은 다들 아시죠? 그런데 이게 사실 내가 10년간 보유했을 때 거주 2년만 하면은 나머지 8년간은 보유만 해도 어쨌든 총 보유 기간이 10년이 되면 80% 해줬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장기간 보유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여기에 실거주 요건을 부과했다는 건 뭐냐면 내가 보유하면서 거주까지 너 같이 하라는 겁니다. 이걸 세분화 시켰어요. 보시면은 합계는 똑같이 80%거든요. 10년간 보유했을 때 합계는 똑같은데 이게 보유했을 때랑 거주했을 때랑 각각 나눠 놓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보유 40%, 거주 40% 이렇게 나눠 놨어요. 그러니까 10년간 보유하면서 10년간 거주도 해라. 그래야지 80% 주겠다. 한마디로 장기보유 투표용제 강화된 겁니다. 1세대 1주택자여도 강화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기존에 이제 2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한다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9.13 대책에서 나왔었어요. 9.13 대책에서. 이거는 그대로 있습니다. 양도하는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1주택자여도 최대 80%까지 적용해주겠다. 자, 이건 내년부터 시행되는 건데 이거는 그대로 이번 방안에도 그대로 나왔고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원래는 비과세 받을 수 있었죠. 자, 이거를 지금 좀 강화를 했어요. 비과세 혜택을.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현행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했을 때 일시적 1가구 2주택 그 혜택을 줘서 비과세를 했잖아요. 2년이었잖아요. 이게 2년이었는데 이 기간이 또 줄어듭니다. 어떻게? 1년으로 줄어들었어요. 1년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 이제 1년입니다. 앞으로는요. 2년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런데 단 이게 좀 조건이 있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적용 시기에 대해서 보셔야 되는데 오늘 2019년 12월 16일이죠. 오늘이죠. 근데 오늘 말고 내일부터 취득하는 주택에 한해서 이제 일시적 1가구 2주택 기존 주택 팔 때 1년입니다. 비과세 받으려면. 기간 줄어들었어요. 단 대책 발표 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불한 경우에는 당연히 종전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취득하는 주택들에 대해서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그 기간이 축소됐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 굉장히 또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사실 이건 일종의 약간 팁 같은 거였어요.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1주택자여도 비과세를 받으려면 거주를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을 때는 거주를 안 해도 1주택자라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집니다, 이제. 자, 요거를 이용하셔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해가지고 1주택자분들 비과세 받았던 분들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개선이 돼가지고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는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더라도 1주택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더라도 거주요건 2년을 채워야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앞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이용해서 비과세 혜택 받는 거 이제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1주택자가 거주요건 없애는 거 그거 없어졌습니다. 요것도 이제 언제 적용되느냐? 내일부터예요. 내일부터 새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그 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이 거주요건 없애는 거 안 돼요. 요것도 바뀌었다는 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밑에 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다주택자가 양도세를 만약에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게 되면 양도세가 중과가 되잖아요. 근데 원래 분양권이라는 거는요. 아직 내가 실제로 법적으로 취득한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주택수에서 세금 계산할 때 원래는 주택으로 안 받거든요. 근데 앞으로 분양권도 주택수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양도세 많이 때리겠다라는 거예요. 분양권 상태에서도 주택수로 보기 때문에 다 중과세 됩니다. 앞으로는. 보면은 적용 시기를 또 봐야 되겠죠. 적용 시기를 좀 보게 되면 법 개정 이후 2021년입니다. 20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이 된다는 거. 이 적용 시기도 잘 유념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또 양도세 세율도 인상시킵니다. 자, 과거에는요. 주택 같은 경우에 1년 이하, 그러니까 내가 취득하고 나서 1년이 채우지 않고 만약에 주택을 팔았을 경우에는 이 양도세 세율이 40%였고 그리고 1년만 넘어서면 이제 구간별 과세로 갔어요. 구간별 과세죠. 자, 이렇게 적용이 됐었는데 요거를 강화시킵니다. 자, 어떻게? 1년 이하면은 무조건 50% 양도세 세율. 그리고 1년에서부터 2년 구간은 기존에는 원래 주택 같은 경우에는 구간별 과세였지만 이거를 40%로 자, 양도소득세도
강화가 됩니다. 양도세, 내가 집 보유한 기간에 따라서 양도세 이제 착각하시지 말고요. 요것도 어떻게 적용되는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도세가 높아지는 만큼 언제 적용되냐면요. 이것도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1월 1일 이후,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그 양도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양도세도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지금 계속 세금을 강화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당근 하나 줍니다. 뭐?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요. 지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되고 있죠. 그리고 중과되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못 받잖아요. 이거 한시적으로 배제해 줍니다. 지금 이 양도세 중과 때문에 시장에 물건이 안 나오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조금 배제해 줄 테니까 시장에 물건 내놔라 이겁니다. 자, 언제까지? 2020년도 6월 말까지 양도하는 그 주택에 대해서는요.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라도 요것도 조건이 있죠. 또 10년 이상 보유한 장기 보유 주택입니다. 아무거나 안 돼요. 또 조정 대상 지역 내에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지금 양도세 중과와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 배제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서 양도세 중과 돼가지고 내가 오랫동안 갖고 있지만 그 양도세가 무서워서 못 팔았던 분들 내년 6월까지 팔게 되면 그거 중과 안 시키고 장특공도 적용해 줄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조금 일부 좀 오래 장기 보유했던 분들의 물건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좀 세금 부분 강화된 부분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 부분은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확대가 됐습니다. 자, 11월 6일 날 서울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발표할 때 동 단위로 해가지고 핀셋 규제를 했었죠. 27개 동을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을 했었는데 사실 그때도 좀 말이 많았어요. 뭐 과천이라든지 뭐 이렇게 서울에서도 좀 많이 오르는 곳도 있었거든요. 뭐 동작구라든지 뭐 정비사업 같은 거 활발하게 지정돼서 가격이 쭉쭉쭉 올라가는 그런 곳들이 있었는데 뭐 목동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그때는 빠졌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 지역까지도 다 넣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다 넣었죠. 그래서 어떤 지역이냐면 집값 상승 이 선도 지역이라고 그래가지고 13개 구입니다. 이거는 구 자체를 그냥 다 넣어버렸어요. 서울에서 13개 구 자체를 다 넣어버렸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과천이라든지 광명이라든지 하남에 13개 동, 이 과천, 광명, 하남은 핀셋으로 동을 지정해가지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지역, 어떤 지역들이 들어가 있냐는 요 밑에 보면은 표에 쭉 나와 있어요. 자, 요거는 좀 이 공고를 통해서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글자가 작아서 아마 안 보이실 텐데 이런 부분 좀 확인하셔야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확대된다라는 거 좀 알려드리고요. 자, 그 다음 부분에서 또 봐야 될 거는 이겁니다. 청약 제한이 강화됐어요. 그러니까 불법 전매했을 때 청약 제한이 10년으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만약에 이 분양권을 불법으로 전매했어도 청약 제한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거 만약에 불법 전매하다 걸리면 청약 제한 기간 10년으로 10년간 청약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는 함부로 이 분양권 불법 거래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청약 당첨 요건도 또 강화돼가지고 실제로 그 청약이 일어나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그 거주자들에게 좀 우선권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들에게 조금 청약을 받을 때에도 우선권을 많이 줬다라는 그런 내용도 이번 대책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또 나오죠. 임대사업자에 대한 또 제도가 또 바뀌어요. 우리가 임대사업자 다주택자들 많이 등록하시는데요. 그간 좀 임대사업자 제도 혜택이 많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더 혜택을 줄인다라고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기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때 최초 취득주택 같은 경우에 그 취득세라든지 뭐 재산세 같은 것들이 좀 혜택을 받고 있었죠. 근데 일단 우선 이 취득세,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면적 조건만 있었어요. 가액 요건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면적 요건에다가 가액 요건이 신설이 됩니다. 자, 어떤 거냐면 취득세, 재산세에도요, 가액 기준을 추가해가지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6억, 뭐 지방은 3억, 이런 가액 요건이 추가가 돼서 이 요건에 맞아야지만 취등록세 감면이라든지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임대사업자 제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언제부터 적용하냐면 법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 새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그 주택부터 취등록세랑 재산세 감면도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임대사업자 굉장히 또 사업자에 대한 의무도 강화되기 때문에 만약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가지고 이게 뭐 보증금을 받고서 잠적을 하거나 이런 게 요즘에 좀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됐었어요. 역전세가 나는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 보증금을 돌려줄 수가 없으니까 임대사업자로 많은 주택을 등록한 다음에 막 잠적한 사례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냐라고 한다면, 그 만약에 세제 혜택을 받았으면 세제 혜택은 당연히 환수를 시키고 등록을 바로 말소시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도 말소를 시켜요. 그리고 또 이런 임대사업자로 내가 등록을 해서 임대를 놓을 때 임차인에 대한 권리, 뭐 선순위 뭐 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설명 의무도 강화가 됐다라는 점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실수요자에 대한 공급이 확대됐습니다. 자, 이 부분은 크게 이제 언급할 부분은 없을 것 같은데, 짧게 언급해 드리면, 기존에 예정돼 있었던 거죠. 수도권에 30만 호 주택 공급하겠다라는 거 차질 없이 추진한다라고 하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은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인데,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펼칠 때 여기에 대한 어떤 혜택을 많이 주겠다라는 내용이 이번에 실수요자 공급 확대 방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면적도 늘어났고,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안 시키는 그런 혜택들을 준다고 하니까, 앞으로 어쨌든 좀 이 규제 지역에서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또 이번 대책에서 담아 놓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12월 16일 나온 이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빠르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더 중요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좀 자세하게 분석해서 좀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또 알람 설정 버튼까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